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저녁 9시 24분입니다. 어제 저녁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업종과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우와 러셀 지수는 하락하기도 했죠. 상승한 지수가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으니 분위기는 이도저도 아닌 혼조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같이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혼조하게 방향성이 없다, 혼조하게 마감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런 건 좋게 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이 급등하는 게 속 시원할 수도 있지만 급등, 이런 변동성의 확대는 또 급락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천천히, 차라리 이렇게 혼조하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어떤 오랜 상승의 그런 건전성을 더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난주쯤부터 해서 계속 혼조하죠. 그러면서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죠. 하루는 나스닥이 오르고 하루는 러셀 지수가 오르고 하루는 나스닥이 오르고 이러면서 주도주와 소외된 친구가 돌아가면서 찔끔찔끔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하루는 혼조하고 뭐 하루는 뭐가 그래서 혼조한 마감들이 이어지면서 그죠? 시장이 비교적 좀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이 빨간색 추세선,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빨간색 추세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주가의 흐름도 계속 찔끔찔끔 이 빨간색 선 올라가는 것만큼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목표치는 계속 아슬아슬하게 한 1, 2% 정도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찔끔찔끔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등이 아니고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번 기회를 놓칠까봐. 포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밈주식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지금은 차분하게 오르고 있지만 급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버블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버블이 본격적으로 좀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진 차분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S&P 지수인데요. S&P 지수는 지금 삼각 수렴형 끝자락에 딱 걸쳐 있는데 어제 저녁에 흐름이 조금 부진해 가지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요거를 지금 제대로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아무튼 나쁘지 않아 가지고 S&P 지수도 조만간 어떤 급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일단은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변동성 확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대장 보면 되겠죠?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엔비디아는 일찌감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중요한 추세선, 저항을 두 번에 걸쳐 돌파한착 시도를 했고 결국 돌파한착을 했고요. 변동성이 슬슬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 1등 종목, 가장 큰 대장, 이런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수 자체도 시장 자체도 급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느긋하게 잘 올라가고 있지만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방향은 위쪽으로 좀 급등의 가능성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마음 편한 거지, 여기서 탁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급등은 또 급락을 낳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의 이런 평화로운 상황을 좀 잘 즐기시면은 차라리 좋지 않을까.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은 당장은 특별한 거 없고요. 하여튼 근데 아무튼 엔비디아 같은 게 급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무슨 하여튼 이 각종 핑계를 댈 만한 게 많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각종 기업 실적의 FOMC 회의에 고용지표에 물가지표에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아무튼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급등 뒤에는 급락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까지는 평화로운데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변동성 커지는 게 무조건 시장 급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장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급등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생겨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동성 지수 볼 건데,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을 깼습니다. 지지선을 깨고 이제 정말 역사적 저점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 정말 중요한 자리는 7월 15일 월요일에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에 시가 40.32 자리가 될 겁니다. 이 VXX 요 변동성 기준으로요. 40.32라고 말씀드렸죠. 40.32.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변동성이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이렇게 차분하게 떨어지고 있을 땐 사실 시장이 좀 평화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요, 변동성이요. 이렇게 급격한 움직임은 또 급격한 반등도 좀 부를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죽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좀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얘가 중요한 지지선이 40.32인가 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까지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쯤 뭐 급격한 반등 같은 것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번쯤 튀어오른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지금 사실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이제 뭐 변동성이 한 번쯤 좀 커질 수 있는 거를 경계는 해야 되겠죠. 근데 변동성 커지는 게 시장의 급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버블 형성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화로운데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버블 그런 영역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부터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봤는데 일단 매우 중요한 지지선까지 매우 빨리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화로웠는데 이제 평화가 좀 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지수 보고 계신데 잘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저항 위쪽에 전고점 저항 여기인데 그죠?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려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요. 러셀 지수도 느긋느긋하게 올라가서 결국 레벨업을 어쨌든 꾸역꾸역 하는 모습이긴 하고요.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봤고, 하여튼 그죠. 이번 주 후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하여튼 시장이 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오늘 밤까지는 좀 평화로울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봤고,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혼조합니다. 매우 혼조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 다른 이야기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었고 여기서 단기 고점 만들었고 여기서 다시 단기 바닥 만들고 요렇게 그럼 N자로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조정받고 요렇게 N자로 지금 올라가려는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밤 이렇게 마감한다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조정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온다면 장차 이 자리를 이 마디 가격을 돌파 안착할 수 있다는 또 작은 희망이 생기긴 하는데 워낙 혼조한 힘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자신있게 이야기 못하겠고 하여튼 계속해서 아무튼 지금 채권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FOMC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아마 파월 의장이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금융시장 분위기가 잘 될 거야 긍정적이기 때문에 얘도 뭔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런 기대감, 뭐 금리나 기대감, 파월이 시장을 살려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봤고요.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입니다. 그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러가 지금까지는 약세였는데 어제 밤에 움직임 보고 이야기하자라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약세를 일단 좀 끝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유로화 보고 계신데 유로화 이거를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정상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유로화가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도 낮췄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로화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왜냐? 여기 지난번 그 전고점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이제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서 지지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밤은 그 자리 지지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붕괴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유로화 차트만 보면은 이건 사실 단순히 요렇게 상승 중 조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자리까지 붕괴가 되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이제 달러 강세로 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달러 약세의 기간을 끝내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요거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요렇게 줄을 그어보면은 요날의 종가가 이날 4월 21일 요날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마디 가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한 번 안착했고 두 번째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차트 기준으로는 바닥을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여기 저항을 돌파 한창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제 요렇게 시작되는 이 달러 약세는 일단은 1달러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가 강세로 좀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달러 인덱스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달러는 이제 일단 달러 약세는 끝났다라고 보긴 봐야 될 텐데 얘가 이제 얼마나 강한 힘으로 오를 거냐, 이렇게 오를 거냐 아니면 옆으로 약간 비실비실하게 오를 거냐, 요거는 어쨌든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달러 약세는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요. 물론 이제 유로화 차트는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맞죠? 여기 지지선을 깨는지 그 지지선 붕괴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달러 인덱스 차트로 보면은 달러 약세의 시대는 일단은 끝이 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요렇게 강하냐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신흥국 증시나 아니면 원자재의 어떤 그런 시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달러가 요렇게 초강력해 버리면은 신흥국이나 원자재가 박살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달러가 강하더라도 적당히 강하거나 그러면은 신흥국과 원자재들 괜찮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갑자기 강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죠? 왜냐면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당장 달러가 막 심각하게 강해지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일단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이슈들을 통해서 달러가 이제 얼마나 강해질지를 결정을 하겠죠. 하여튼 근데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달러가 심각하게 강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파월 의장 발언을 한번 듣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8월 1일 날에 그 관세의 중요한 날이죠. 그죠? 이날 이후에 트럼프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또 달러 약세가 더 심화가 될지 이런 점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심각하게 달러가 강한 거는 이런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달러가 좀씩 강해지다 보니 그런지 구리 가격 이런 거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는 어제 지정학적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여튼 65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국제유가는 65달러, 75달러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65달러에 대한 지지력을 일주일간 확인했는데 일단 지지력이 있습니다. 65달러 바닥은 지켰으니 75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좀 보자고요. 그리고 그 금값이 지금 추세적으로 일단은 좀 위험해졌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자리를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못 넘었고요. 그러면서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어떤 추세선을 깨고 있고, 뭐 누구나 잘 아는 이평선 이런 관점에서 봐도 결과적으로 61선을 그렇게 넘어가려 했으나 6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결과적으로 네 번째인가? 이건 빼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요. 하여튼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그렇게 해서 61선을 붕괴시키고 61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오던 친구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약세를 끝냈다라는 것도 하여튼 공교롭긴 하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다. 금 들고 계신 분들 한동안 시세가 너무 좋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조금 이제 반대의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죠. 코스피 어제 말씀드렸던 게 선물 436.65 6이었나요? 그 자리가 이날의 종가죠. 1월 25일 21년 1월 25일 종가 36.6이네요. 436.6을 오늘 돌파한 차 가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바싹 갖다 붙었습니다. 코스피가 엄청나게 강하고 지금 이 436.6이라는 이 역사적 고점에 해당하는 저항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역사적 고점은 저기 448이지만은 근데 어쨌든 실질적인 의미는 436.6입니다. 그 실질적인 전고점을 돌파한 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가 매우 일단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저항 소화를 매우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 436.6 돌파한 착하면 레벨업이고요. 코스피는 그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됩니다. 코스피는 그 자리만 돌파한 착하면은 마치 나스닥 S&P처럼 신고가 랠리 영역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옵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풋옵션인데요. 풋옵션들이 이미 오늘 심각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어떤 지지선들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밤부터 이제 딱히 미국 증시 눈치를 안 봐도 한국 증시는 뭐 특별히 미국 증시가 갑자기 막 급락 이런 것만 안 하면은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코스피는 레벨업이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고 풋옵션이 중요한 자리를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급등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워낙 지금 코스피는 변동성이 커져 있는 조금 독특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급등을 한다고 한들 지수가 급등을 한다고 한들 콜옵션의 시세는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콜옵션 시세가 폭발적으로 좋았던 거는 변동성이 이렇게 없던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때 이런 구간에서 콜옵션이 대박이 나는 거지 이미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지가 웬만큼 급등을 해봐야 콜옵션의 반응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서운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이 좀 서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코스닥 자체가 이제 심각하게 무너질 거라 코스닥의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코스피 쏠림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소외돼서 코스닥의 움직임이 안 좋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누군가가 이제 코스닥을 팔아 제끼려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 코스닥이 약하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고 코스피가 레벨업 시도하고 신고가 랠리를 가려고 하는 순간 직전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 급등하는데 뭐 코스닥 지 혼자 폭락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시장이 아무래도 한국 증시 코딱지만한 한국 증시 다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사실 이 코스피의 쏠림 때문에 코스피의 지나친 쏠림 때문에 코스닥이 소외되는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피가 답답한 이런 구간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시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어제 어땠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는 실질적으로는 기간 조정 답답합니다만은 어제 삼성전자 이런 게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스피 집중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코스닥은 좀 당분간 좀 또 서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뭐 심각하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워낙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 삼성전자만 급등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반도체 테마, 코스닥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종목들이 막 다 같이 막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코스닥이 지 혼자 급락하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게 원달러 환율 같은 걸 보시면은, 환율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여기가 지지선이죠, 그죠? 여기가 지지선인데, 이 자리를 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 환율이 내려오던 원화 강세는 일단 얘도 끝난 것으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화 약세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좀 전에 달러 인덱스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원화가 약해질 거냐,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튀어오를 거냐는 이 앞으로 이제 이슈들을 좀 봐가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튀어오르면 주식시장 안 좋을 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별다른 타격 안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원화 약세가 어떤 강력함, 어떤 힘을 가질지는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원화 강세, 이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이거는 일단은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런 것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은 하여튼 코스피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삼성전자 엄청나게 강해요. 삼성전자 의미 있는 저항은 뭐 71,400원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500원이라 말씀드렸었나요? 하여튼 71,400원이나 500원 요 자리가 이 중요한 마디 가격이 될 겁니다. 그 자리를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때문이죠, 그죠? 삼성전자가 크게 급락했던 때가 요때예요. 24년 8월 5일 이때 가격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디 가격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일단 제가 상승 목표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는 뭐 0.28% 상승했는데, 이렇게 큰 종목이,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전날 6.8% 오르고 다음날도 하락 없이 상승으로 마감한 걸 보면은 일단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재밌는 거는 그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아니면 방산주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건 오늘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99만 8천 원. 이런 거 분명 100만 원 찍겠죠. 한 번쯤은 100만 원 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 힘이 굉장히 좋아요. 평상시에 잘 못 나가던 친구들도 올라가고 있고, 기존 주도주들도 또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를 봐도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거의 뭐 더블이 올랐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더블이 올랐는데, 더블 그 이상이 올랐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블 넘게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조정밖에 안 나오고 있다.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주도주들이 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지금 주도주들이 막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못 나가는 친구들도 어깨를 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못 나가던 친구들 아니에요, 그죠? 역배열 종목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이 이런 평상시 잘 못 나가던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잘 나가고 있고, 평상시 잘 나가던 친구들은 더욱더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완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는 사실상 이제 레벨업 되지 않겠느냐, 급등을 코앞에 두고 있다,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퍼 기준이나 아니면은 PBR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서야 코스피가 역사적인 지난 10년간의 역사적인 평균값까지 딱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워낙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값이 평균밖에 안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기술적으로 아무튼 너무 좀 급등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레벨업이 된다면은 약간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 기준에 봤을 때는 이제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레벨업을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버블 뭐 이런 걸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번 레벨업이 코스피 레벨업이 버블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준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비싸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콜옵션이 움직이고 뭐 수급적 뭐 이런 측면을 보면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버블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닥에서도 오늘 코스닥에서 뭐 계속해서 그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하여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은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가 조금 좀 쉬어가고 있긴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고 하여튼 알테오젠 이런 게 다시 움직이는 게 중요할 텐데 알테오젠입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1등 종목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중요한 가격이 어디라고요? 여기 요날 시가 보시면 됩니다. 11월 11일 시가 44만 8천원 44만 8천원을 돌파하면서 레벨업이 돼가고 신고가 랠리를 했다가 지금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일단은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돈이 얘네까지 갈 수가 없으니 요즘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되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도 움직임이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뭐 다른 나라 증시들 가뿐하게 좀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 목표치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요 시가 여기가 상승 목표치인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잘 올라가고 기간 조정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증시도요. 그리고 뭐 일본 증시는 그 나홀로 먼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 얘도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 또다시 위에 있는 이 무거운 저항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된 거지. 하여튼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유럽 증시는 남들보다 좀 먼저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구간에 있으나 그렇다고 빠질 생각은 이건 또 없다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이 세계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이벤트들이 시장의 급등을 만들 가능성을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